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한 미국의 3대 선물 지수는 강밥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일부 유통주들이 실적 오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강세 출발한 후 연준 회의록이 발표됐는데요. 장 마감 1시간 전에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미국 증시는 하락세로 반전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연준 회의록에서 이제 그 코로나19가 미국 경제와 그 다음에 고용 시장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어제 미국 증시는 정강 후약, 전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장막판에 약세를 보인 정강 후약 장세가 전개됐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85포인트, 0.31%가 하락하면서 27,69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64포인트, 0.57%, 11,14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장중에 또 최고치를 좀 경신하기로 했는데요. 결국은 막판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14포인트, 0.44% 가라면서 3,37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결국 미국 증시는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약세로 반전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24시간 거래될 때는 수시로 가격이 좀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서부 텍사스 원유는 배럴당 0.04달러, 퍼센트로는 강밥 수준에서 42.9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브렌트유, 영국 브렌트유, 배럴당 0.23달러가 하락을 하면서 0.01% 정도 하락하면서 45.2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는 상승한 배경이 뭐냐면 미국의 에너지청에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163만 배를 감소했다는 소식 때문에 서부 텍사스 원유는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강밥 정도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원유에 대한 실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작용하면서 브렌트유는 약세를 보이면서 어제 유가는 혼조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금값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78달러, 그러면서 3.92%가 하락하면서 온스당 193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34달러로 마감을 했다. 이와 같이 이제 금값이 가장 급락한 배경이 뭐냐면 연준이 지금 시중에 너무나도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 그러면서 과도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금값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값도 최근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까지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모처럼 만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값은 어제 급락세를 보이면서 2000선, 온수당 2000선이 붕괴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값도 많이 빠졌습니다. 은값도 어제 4.7% 정도 빠지면서 최근 은값이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급등과 급등락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모처럼 만에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3.02로 플러스 0.76%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연준이 어제 회의록을 발표하면서 최근에 가다한 유동성이 우려스럽다. 가다하게 그런 시중에 너무 달러가 많이 달러가 너무 많이 유동성이 달러가 많이 시중에 나와 있다. 풀렸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유동성 우려 때문에 연준의 유동성 우려 때문에 어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되게 안 되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준이 너무 달러가 시중에 많이 풀려 있다. 그러니까 달러에는 유동성 가인 공급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어제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다는 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국채 금리를 보면은 어제 국채 금리는 2년물이 보합세를 보였고 5년물, 10년물, 30년물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연준이 편에서는 그 유동성 우려 때문에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을 했고 연준에서 수익률 곡선을 제한하는 그 통화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미국에서 경제지표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지표 발표는 없었습니다. 어제 업종별로 보면은 미국에서 상승 업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업종 중에서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한 업종을 보면은 부동산 관련 업종이 어제 2%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업종이, 오타가 엄청 많네요. 에너지 업종이 어제 보면은 1.1% 정도 하락을 했고, 생필수품 업종이 0.7% 정도 하락을 했고, 헬스케어 업종은 0.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하락한 업종은 금융업종이 약보합 정도 수준을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 특징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유통업체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타겟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대단히 양호한 실적이 발표되면서 타겟이 어제 12% 정도 급등을 했고, 로스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로스는 강세 정도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제 유통업체들의 실적은 대단히 양호하게 나왔다. 그러면서 장초반에 이와 같은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강세 출발을 했는데요. 결국은 장막판에 하락세로 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애플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총이 장중에 2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2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부 전문가들이 애플이 시총이 3조 달러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너무나도 많이 상승했다. 지금 여러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의 상승 기조는 대단합니다. 계속 지금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미국상에서는 모든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금융업종이 그래도 하락폭이 제일 약했습니다.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금융업종은 약밥 정도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 미국의 빵주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1.57% 하락을 했고, 넷플릭스가 1.4% 정도 하락을 했고, 페이스북은 0.1% 정도 강밥 정도 수준을 보였고, 애플도 종가는 강밥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도 0.13%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구글은 0.72% 정도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페이스북하고 애플은 강밥을 보였지만 나머지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어제 미국 증시에서 약세를 보였다는 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종목들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는 0.4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테슬라 주가는 대단히 선방한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콜라는 1.8% 상승을 했다. 니콜라는 수소트럭 생산업체죠. 니콜라는 어제 1.8% 정도 상승했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 보면은 인텔은 0.6% 정도 하락을 했고, 마이크론도 0.79%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아침 방송을 해드리면서 그랬죠. 마이크론이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제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죠. 그 하이닉스 주가는 이 마이크론하고 직접적으로 그 연관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같이 D램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거의 하이닉스 주가는 마이크론 주가하고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퀄컴도 0.8% 정도 빠졌고, 엔비디아가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1% 정도 빠졌는데요.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대단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보합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MD 같은 경우는 0.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6% 정도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이오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관련주 어제 길리아드 사이언스는 4.8 정도 빠졌습니다. 존슨앤존슨이 강밥 정도 수준을 보였거든요. 존슨앤존슨이 어제 좀 강밥 정도 수준을 보인 것은 미국에서 그 바이오 업체를 하나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존슨앤존슨은 그래도 어제 주가가 선방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화이자 같은 경우는 0.2% 정도 하락했고, 모더나는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도 0.5% 정도 하락을 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이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보다 빨리 장을 마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경신했기 때문에 유럽 증시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럽 증시는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 서비스가 유입되면서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최근에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상당히 지금 난항에 처해 있죠.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지금 약식 부양책 합의 가능성이 좀 제기됐습니다. 최근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그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약식으로 부양책을 좀 합의하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약식 부양책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 실업급여 같은 문제, 그런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중요한 부분만 먼저 합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합의하자, 이 같은 약식 부양책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좀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도 어제 보면은 민주당과 부양책에 대해서 합의가 좀 진전이 좀 있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합의는 안 되더라도 약식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 고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홍콩과 미국 간의 그 범죄인 인도 조약, 그 다음 면세 등 여러가지 세계 분야에 협정했던 조약들이 지금 미국이 취소를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좀 고조되는 양상을 보였고요. 트럼프가 중국하고 대화할 생각이 없다 그랬고, 중국이 6월에 미국 국채 비중을 크게 매도했다 이야기가 좀 나왔고,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미중 간의 갈등 문제가 지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대화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지금 중국하고 대화할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미중 간의 갈등 문제는 당분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FOMC 회의록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의록 내용을 보면은 코로나가 미국 경제 회복과 미국 고용시장에 위협적인 요소가 계속되고 있다, 이 이야기가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미국 증시가 장막판에 약세로 반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니까 FOMC 회의록 공개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하는 이야기가 미국의 6월 경제 지표를 보면은 미국 경기 회복세가 둔화가 시작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분간 코로나19 문제로서 미국 경기 회복을 하는 데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이 또 했던 이야기, 또 증시 악재로 작용한 것은 시중에 너무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서 과도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 곡선 제어 방식의 통화정책은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 세계 무역기구에서 WHO에서 보면은 세계 경기 회복은 V장이 아니라 L장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무역 교역이 6월달에 무역 교역이 한 84% 정도 해가지고
20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금년도 경기 V자 회복은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무역기구에서 이와 같은 발표 내용도 미국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경제신문 보면은 자 우리나라 이제 2분기 실적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분석이 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양호하게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고 전일 하이닉스가 많이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하이닉스에 무슨 일이 생겼냐 그러면 기사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1일이면 언제입니까? 금요일날이죠. 금요일날 중국의 양제츠가 부산을 방문한다.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문 이야기를 잠깐 하고 여러분들 또 오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일날 부산에 오는 중국의 양제츠 서훈 국가안보실장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대한 교류에 대해서 코로나 대응에 대한 공동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 측에서 이제 밝힌 내용을 보면 시진핑이 우리나라 방안에 대한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룰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양제츠와 회담에서 시진핑이 언제 우리나라 방한할 것인가 좀 날짜가 픽스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측에서는 최근 미국하고 중국과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줄서기를 좀 요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담은 22일 그러니까 22일이면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하고 오찬을 할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김정은이가 북한 새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원회의를 소집했다는 이야기. 8개월 만에 북한 전원회의를 지금 개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새 국가 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회의를 끝나고 이게 계획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코로나의 절체 전명의 위기 그래가지고 2주간 외출을 좀 자제해주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수도권에 지금 비상사태다.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도 공무원이 지금 한 명이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상당히 지금 코로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2주간 정도는 외출을 좀 자제해주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우리 시장이 약간 불안 심리로 작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식, 부동산 역대급 빚내가지고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637조 원 해가지고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이야기. 특히 가계가 지금 우리나라 우리 가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차입금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이례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너무 부채 그러니까 신용대출이냐 주식담보대출을 통해서 너무 과도한 투자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면 우리 그 국내 시장에서 보면은 주식담보대출하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을 보면은 너무 과도한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분매량이 돼가지고 한번 시장을 강하게 하락시킨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과도한 투자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너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빚을 내가 투자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 보조금 50%에서 최대 60%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택과 건물 중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은 관련 비용을 최대 6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총 2도 이태로운 하이닉스에 무슨 일이 그래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주가가 최근 진짜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요. D령 고정 가격이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꺾였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그러면서 최근 예궁이가 기관들의 매도세가 대량으로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하이닉스가 8월만 1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와 달리 이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만 너무 의존도가 높다. 그렇게 순수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하웨이 제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피해가 좀 우려된다는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객사들이 재고가 소진하고 나면은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고객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2분기에 미리 재고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재고가 상당히 많답니다. 이 재고가 소진되고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년 2분기 정도 다시 가야 되지, 2분기 정도 돼야지만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SK 하이닉스 내에서 국내 증권사들이 계속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 3분기 영업이익도 보면은 하이닉스가 원래 목표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됐는데요. 지금 한 1조 2천억까지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도 하이닉스 주가가 좀 부진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최근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도 흘러내린다고 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하이닉스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 하나 나왔죠.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이,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사가 우리나라 코스피 연내 한 2600포인트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4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최근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예금투자자 매수가 유입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과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세 번째는 최근에 그 주도주 역할을 했던 바이오 인터넷 기업들의 성장세가 최근 전통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네 번째는 막대한 유동성으로 최근 저평가됐던 금융주가 조정을 끝내고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 목표치를 당초 2300에서 2600까지 상향 조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발 우리 증시가 2600까지 계속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에 정유업계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제마진 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이 사정이 엄청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택배주들은 최근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 CJ 대한통운이나 한지는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국의 페덱스 같은 그 택배업체는 석 달간 73% 상승을 했는데 CJ 대한통운은 1.3%가 하락을 했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택배회사들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주가가 미리 선반영돼가지고 많이 올랐다. 우리나라 그 택배 비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 상장사 2분기 실적을 우려했는데 어닝 서크스 없었고 대체적으로 양호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3분기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에 약간 안개 속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592개사 보면은 매출은 이제 그 실적을 분석했는데 592개사 실적 분석을 했는데 매출은 약 12% 정도 감소를 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은 20조 원대를 회복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좀 양호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분석해 놓은 것은 각 신문사마다 2분기 실적 분석이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은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숨고르기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숨고르기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예,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고 미국 증시도 약간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증시도 연준이 그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유동성 장세로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연준이 어제 회의록 공개해서 보면은 미국의 유동성이 너무 과하다. 그럼 유동성 우려에 대해서
유동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연준이 좀 우려를 함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증시도 유동성 상승에서 실적 상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제가 보면은 유동성 상승에서 실적 상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장이 불안하고 좀 고평가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실적 좋은 종목 증시로 접근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오늘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한 종목 증시로 제가 보면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는 제가 보기에는 숨고리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한 종목 증시로는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제가 보면 단기 급락한 종목들 상승을 하더라도 저는 추세 반전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단기 급등한 종목들 오른다 해가지고 절대 추격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현금화 전략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면은 우리 증시도 좀 불안하고 글로벌 증시도 좀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관심주를 추천을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으면 여러분들 종목 슬림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다시 오늘 제가 7시에 또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오후 7시에 제가 무료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시간 나시면 그때 한번 오시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줄 생각이니까 시간 나신 분들은 오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